안녕하세요. 코로나 조치가 완화된 후 유럽 공항들은 명절에 꽉 막힌 고속도로 같았습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출입국 수속은 4시간이 넘게 걸리고 수화물은 사라지곤 했습니다. 반면에 인천공항은 뚫어뻥같이 시원했습니다. 시원하게 쫙쫙 뚫렸습니다. 인천공항의 성공에 대해서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가상 드라마입니다. 가상 스토리는 노란 글자로 표시됩니다. 가상의 일본 구급파 행동대장을 소개합니다. 구급파 이름은 스메끼리입니다. 스메끼리는 독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위를 준비했습니다. 스메끼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손상을 입히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극우 일당들과 독일로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독일어로 된 선전물을 만들었습니다. 선동할 플랜카드도 만들었습니다. 거리에서 나눠줄 유인물은 여행용 대형 캐리어 여러 개를 채울 만큼 준비했습니다. 스메끼리는 시위를 독일 지방위의 회의 일정에 맞췄습니다. 독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표를 예매했습니다. 스메끼리는 스스로 애국자라고 생각하기에 일본 하네다 공항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는 변두리 지방에서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직항편이 더 편리했습니다. 스메끼리는 인천공항에서 독일로 가는 항공편으로 갈아탔습니다. 인천공항은 일본의 화부공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을 전후해서 한국인의 일본 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본 지방으로 가는 많은 비행 노선들이 생겼습니다. 사가현 지사가 인천공항과 사가현 직항 노선을 유치하겠다라는 선거 공약으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사가현 사람들은 사가와 인천 직항 노선이 생겨서 일본 하네다 공항보다 인천공항에서 최종 목적지로 환승하는 것이 시간과 돈도 적게 들고 편리했습니다. 일본인들은 하네다 공항 국제선을 이용하지 않고 한국 인천공항 국제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네다 공항은 8개의 일본 지방공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27개의 일본 지방공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네다 공항 대신에 인천공항이 일본의 화부공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일본 지방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을 거쳐 다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천공항은 중국의 화부공항 역할도 했었습니다. 한안령 이전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단체 여행을 많이 왔습니다. 그 당시 중국 군소지역 공항들까지 노선들이 생겨서 중국 지방에서 인천공항으로 편리하게 왔습니다. 그 당시 인천공항은 중국의 화부공항 역할도 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스메끼리 일당은 인천공항을 거쳐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그들이 보낸 수화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공항에서 사람도 가방도 명절의 고속도로처럼 꽉 막혔습니다. 스메끼리는 자신의 수화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직후 2022년 여름에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항공편 결항과 지연, 수화물 분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3대 허브공항인 영국 런던의 히드로 공항,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 네덜란드 히폴 공항에서 공항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은 6월 초 일주일간 항공기 결항 건수가 559건에 달했습니다. 예약한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갔는데 결항으로 비행기가 없는 겁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은 7월에는 하루 공항 이용 가능 인원 강제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주인 잃은 여행용 트렁크가 떼쥐어 있는 모습은 런던 공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7월에 런던 공항에서 델타항공 항공기가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비행기에는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인 품에 안기지 못한 1000개의 여행용 캐리어를 태웠습니다. 마치 도서관에 가방만 혼자 공부하고 있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여행용 캐리어가
좌석에 앉아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나았던 독일도 마찬가지로 프랑크푸르트 공항도 탑재 못한 수화물이 1만 개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유럽의 많은 공항들은 공항 노동자들을 격리유고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늘어나는 고객 수요를 감당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안 직원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공항 이용객 수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평균 45분이던 출입국 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보안 검색만 90분이 걸리고 수화물 분실도 속출해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공항 대표는 결국 사임했습니다. 유럽 항공업계가 쩔쩔매는 주된 원인은 노동력 부족입니다. 코로나 2년간 대량으로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코로나 진정 후 여행객이 다시 늘어났는데 해고된 인력들을 다시 채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공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많은 수화물들을 분실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노동 인력을 급히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유럽 공항 노동자는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공항은 대체로 도시 외곽에 있고 임금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터키인들을 공항 노동자로 많이 고용했는데 코로나로 자국으로 귀국해버렸습니다. 다행히 직원을 뽑는다 해도 보안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투입엔 시간이 걸립니다. 유럽 공항들과 달리 인천공항은 코로나에 다르게 대처했습니다. 코로나 피해로 인천공항도 연간 1,100만 명이던 이용객 수가 2020년 1,200만 명대로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사기업으로 이윤 추구가 목표인 다른 공항들과 달리 공기업인 인천공항은 코로나에도 해고를 자제했습니다. 공항 생태계를 보호하려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안 했습니다. 직원들의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상생 원칙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인내서 공항의 입점 업체들을 지원하고 공항 확장을 추진했습니다. 복잡한 코로나 검역 절차 중에도 1시간 내 출입국을 할 수 있게 서비스지를 유지했습니다. 2019년 인천공항은 2조 8,265억 원 매출에 당기순이익 8,634억 원으로 국내 최우량 공기업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매출은 2020년 1조 1,574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2021년에는 5,5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당기순 손실 4,228억 원으로 전환돼 2021년 적자가 무려 7,50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에도 인력 감축을 하지 않고 버티던 인천공항은 빛이 늘고 공공기관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일각에서 민영화 압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인천공항 사장은 민간기업은 매출이 줄면 사이즈를 줄이지만 공기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위기가 크지만 정상일 때 7만 7천 명이 근무해온 공기업 사명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부문은 공항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회복되면 오히려 경쟁 공항을 따돌려 새로운 모멘텀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지난 2년 동안 공항 내 검역 절차가 복잡해졌지만 평균 출입국 수속 시간은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공항은 4시간인 평균 입출국 시간이 인천공항은 27분입니다. 인천공항은 공항 생태계가 견고해서 최근 이용자 증가세에도 차질 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공항 생태계를 잘 보존해 인적, 물적 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그 결과로 수요 회복할 때에는 이전보다 더 나은 서비스 품질과 공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일본 구급파 스메끼리 캐리어와 그 안의 시위 물품이 분실되었습니다. 스메끼리는 독일 공항에 짐은 어디 있는지 따졌습니다. 하지만 공항 관계자들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스맥기리는 인천공항과 비교하면 독일공항은 서비스가 엉망진창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캐리어 가방에 쉬위 물품을 분실한 스맥기리는 긴급히 유인물과 프랜카드 없는 쉬위를 준비했습니다. 언론의 눈길을 끌 이벤트가 필요했습니다. 스맥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고등어 굽기를 생각해냈습니다. 과거 일본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를 위해 총장실 앞 복도에서 연탄에 고등어 굽는 시위를 한 게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냄새로 주변을 괴롭히는 시위였습니다. 스맥기리는 독일 상점에서 버너와 고등어를 구입해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고등어를 구울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위 당일이 되자 이상기후로 베를린에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결국 스맥기리는 우산을 쓰고 구호만 외치는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맥기리와 그 일당은 아무런 언론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스맥기리는 나토 정상회의가 유럽에서 열리기 때문에 일정이 지체되면 시위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스맥기리는 아무런 성과 없이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의 첫 평화의 소녀상은 2017년 독일 남부 비젠트에 위치한 개인 소유 공원에 건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끈질긴 항의로 공원주는 아무런 비문 없이 소녀상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7년 8월 독일 본 여성박물관에 소녀상이 전시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압박과 함께 협박들로 전시가 취소되었습니다. 2020년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소녀상 역시 일본 정부의 항의로 철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1년 계획으로 설치된 소녀상은 일본 정부의 반대로 2주 만에 철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서명운동과 항의 시위를 시작했고 독일 언론과 시민들도 미테구청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결국 미테구청은 철거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2021년 베를린 소녀상 설치 기한이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 6월 미테구 의회에서는 영구히 존치할 것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다만 미테구 의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미테구청이 이를 이행할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2022년 7월 독일 카셀대에 학생의 주도로 또 다른 소녀상이 설치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극우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진실을 향한 외침은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스맥기리는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귀국하면서 다시 인천공항을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공항과 달리 인천공항의 서비스가 매우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귀국 후에 스맥기리는 극우단체의 핵심 간부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천공항을 매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나 기업들은 인천공항이 민영화되면 지분에 투자해서 인천공항의 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가상의 스토리를 통해 인천공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설정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